예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업무 지시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한 친구는 팀원에게 분석 보고서 좀 작성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 지시할 때마다 왜요? 제가요? 이걸요? 이 세 가지 말만 하고 이런 말을 하는 팀원은 설명을 해줘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세 마디 말만 들으면 그럼 내가 해야 되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지만 차마 못하고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마음만 느낀다고 합니다. 그때 저 신입 때 사수이자 제가 존경하는 5년차 선배가 있는데요. 그 선배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부장,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이죠.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왜요? 이걸요? 제가요? 라는 말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때 선배가 다시 업무 지시는 무조건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전달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선배가 말하는 좋은 성과를 내는 업무 지시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이탄원입니다. 아까 그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겠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는 팀원이 왜요? 제가요? 이걸요? 라고 말하는 이유를 하나씩 설명해 주었는데요. 왜요? 라는 말은 해당 업무를 자신이 해야 되는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문의하는 거라고 합니다. 제가요? 라는 말은 많은 직원들 중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왜 자신이었는지 물어보고 확인해 달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걸요? 라는 말은 지시받은 업무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 지시한 업무에 대한 내용과 목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거라고 합니다. 즉, 업무를 지시받는 직원이 충분히 납득하는 과정 없이 이거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말하면 업무 지시를 하는 팀장은 편하겠지만 업무를 받는 팀원은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결과물만 나오고 생산성은 낮아지는 거라고 합니다. 오늘은 업무 지시의 연장선에서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의 입장에서 최상의 업무 지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 지시의 4가지 단계로 구성된 프로세스를 통해 여러분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 4가지 단계는 이유 설명하기, 정확한 결과물 제시, 가이드 제시, 과정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각각 단계를 통해 여러분의 팀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이유 설명하기입니다. 먼저 업무 지시를 내릴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가 조직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면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 동기를 부여받게 됩니다. 즉, 목표와 비전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로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조직의 목표와 비전들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는 우리의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라고 설명하면 직원들은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일회성 작업이 아니라 조직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이 완료되면 고객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자신의 노력이 직접적으로 회사의 성공에 기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유를 설명하는 단계에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치면 여러분들의 성과는 회사 내에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가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단계는 정확한 결과물 제시하기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결과물이 어떤 형태로 나와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기대하는지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서는 20페이지 이상 있어야 하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기대치를 설정하면 직원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의 성공 여부는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로 측정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성과가 어떻게 평가될지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직원들은 혼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까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이드 제시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를 안내하는 것인데요. 이는 직원들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는 회사 내부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면 직원들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면 직원들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여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멘토링과 지원을 제공하면 직원들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마지막 단계인 과정에 대한 피드백은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즉 정기적인 피드백 제공이 필요합니다. 업무 진행 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성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회의에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할 것입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드백 일자를 일주일에 10분 내외로 정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첫 단계에서 제시해주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과 건설적인 비판을 균형 있게 제공하여 직원들이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서는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라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직원들은 자신의 강점을 더 발전시키고 약점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드백을 제공한 후 필요한 경우 후속 조치를 계획하고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후속 조치를 계획하면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최근 저희 팀원에게 업무 지시한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지시 내용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서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1단계로 이유 설명하기 즉 Why를 설명했습니다. 보통 개발된 제품이 납품될 때 일반 사용자에게 교육과 더불어 사용 설명서를 작성해서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제품 개발이 완료되어 가고 있고 기획 담당자인 최 대리님이 작성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2단계로 정확한 결과물을 제시입니다. 제품 설명서는 워드 양식으로 작성하고 최종 산출물은 워드와 PDF 두 가지 방식으로 고객에게 제공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제품 설명서는 기능 위주로 그림 캡처와 이미지에 대한 설명으로 작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3단계로 가이드 제시입니다.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제품 매뉴얼을 참고하라고 안내했고 동일한 기능의 내용은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해도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문서의 퀄리티는 기존의 DB와 유사하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4단계는 과정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최종 문서 완료일을 전달했고 일주일 단위로 진행 사항을 체크한다고도 안내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업무 지시 4단계는 효과적인 업무 지시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업무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확한 결과물을 제시하여 혼란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여 직원들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을 합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직원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무 지시 방법을 개선하고 더 나은 성과를 도출하는데 이 4가지 단계가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작아서 다시 찾아오기 힘드실 거예요. 구독하면 개인과 기업의 성장을 돕는 여러 유익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